어머니의 기일이었습니다. 아들 이수혁은 아내와 반려견 복시를 데리고 외곽의 야산에 위치한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묘지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죠. 하지만 수혁의 마음속에는 평소와 다른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차분한 모습으로 묘를 둘러보며 조용히 남편의 마음을 살피는 듯 보였어요. 수혁은 미리 준비해온 꽃다발을 묘 앞에 정성스럽게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때 땅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주변을 서성대던 황구, 복실이 갑자기 묘의 오른쪽 구석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동네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기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꼭 눌러주세요. 저희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복실은 평소와 달리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묘지를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죠. 황구의 행동은 마치 땅속의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듯 관계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 복실의 목줄을 급히 잡아당겼습니다. 복실아! 안 돼! 복실아!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복실은 평소의 순한 모습과는 달리 강한 힘으로 저항하며 앞발로 흙을 사방으로 튕겨냈습니다. 묘소 주위에는 삽시간에 흙먼지가 날리며 엉망이 되었어요. 수혁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해할 수 없는 광경에 당황하여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여보, 복실이 왜 저러는 거야? 당장 끌어내야지. 아내는 힘에 부치는 듯 복실을 끌어당기며 수혁에게 소리쳤습니다. 수혁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차 트렁크에서 성묘용삽을 꺼내 들었습니다. 근 황구를 말리기 위해 파헤쳐진 묘소 위에 다시 흙을 덮으려 했죠. 복실아, 그만. 이리 와. 아빠가 이야기하지 어서. 복실은 주인의 엄한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깊은 곳을 집중적으로 파내려 했습니다. 수혁은 삽으로 흙을 덮으려다가 복실이 만들어낸 깊은 구덩이 안쪽에서 단단한 무언가에 참날이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컥하는 둔탁한 소리가 흙먼지 사이로 희미하게 울렸죠. 수혁은 황급히 삽질을 멈추고 흙을 손으로 헤집어 그 물건을 조심스럽게 꺼내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하얀색 유골함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 있었는지 표면은 축축하고 낡아 있었지만 영락 없는 유골함의 형태를 하고 있었죠. 수혁은 그 순간 머리가 쭈뼛서는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유골함이잖아. 아내는 수혁의 손에 들린 물건을 보고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두 사람의 혼란스러운 비명과 복실에 잦아든 숨소리만이 묘지 주변에 남았죠. 때마침 멀리서 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순찰을 돌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급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소 굳은 표정으로 훼손된 묘지와 수혁의 손에 들린 유골함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남의 묘를 왜 이렇게 파헤칩니까? 아, 그게 아니라 저희 강아지가 갑자기 여기를 파헤쳐서요. 그러다가 이게 나왔습니다. 수혁은 당황할 말을 더듬으며 관리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관리인은 혀를 차며 유골함을 잠시 살피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큰일 날 짓입니다. 묘지 옆에 압장 절차도 없이 유골함을 무단으로 묻어둔 것은 명백한 법적 문제입니다. 무단 합장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서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야 하는 사안이에요. 수혁은 관리인의 경고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유골함을 두 손으로 감싸 안은 채 누군가 엄마 시신 옆에 유골함을 묻어둔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평생을 자신과 아버지에게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이런 엄청난 비밀을 남겼을 리 없다고 수혁은 강하게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저희가 직접 알아보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수혁은 간절한 눈빛으로 관리인에게 유골함 발견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는 이 유골함의 정체를 자신이 직접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죠. 관리인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수혁의 애절한 모습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처리하려면 이 유골함은 저희 사무소에 임시로 맡겨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무소에 정식 보관 기록을 남기고 경찰 신고는 일단 보류하도록 하죠. 너무 오래 끌지는 마세요. 수혁은 관리인의 말에 따라 유골함을 공원묘지 관리사무소의 임시 보관실에 맡겨두었습니다. 유골함을 관리인에게 건네기 직전
그는 나무한 표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오래되어 지워진 글자였지만 그 희미한 흔적에서 이것이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와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혁은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향하여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어머니의 낡은 유품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수혁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삶 뒤에 감춰진 비밀의 단서를 찾기 위해 낡은 사진과 편지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묘지에서 발견된 유골함은 수혁의 평온했던 삶에 던져진 충격적인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작은 함이 가족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진실을 품고 있으리라고는 수혁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규품 상자를 뒤지던 수혁은 작은 나무 상자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결혼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앳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수혁이 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죠. 그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고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1990년 봄 민수와 함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낯선 남자의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고요. 여보, 이 사람 누군지 알겠어? 엄마 옆에 있는 사람. 아내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수혁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골함과 이 낯선 남자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지 그는 깊은 의문에 잠겼죠. 수혁은 사진 속 남자의 이름과 1990년 봄이라는 날짜를 중요한 단서로 삼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수혁은 공공기관에 보관된 어머니의 혼인 기록을 은밀하게 조회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구청 민원실에 조회를 요청했고 담당 직원은 잠시 후 충격적인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젊은 날 가족들 모르게 재혼을 했고 짧은 기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수혁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에게는 한 번도 털어놓지 않은 어머니의 비밀에 대해 그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저 혹시 재혼 기록에 적힌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는 충격 속에서도 이 미스터리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재혼 기록에 적힌 주소지를 손에 쥔 수혁은 곧바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허름한 재개발 지역으로 변해 있었고 과거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죠. 수혁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네를 서성이다가 낡은 벤치에 앉아있는 나이든 동네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에게 어머니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꺼내자 노인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기억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 그 여자 기억하지. 아주 예뻤는데 사는 게 참 고생스러워 보였지. 수혁은 노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노인은 수혁의 어머니를 기억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집 남자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 밤마다 싸우는 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졌지. 재혼 전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동네에서도 소문이 바다했어요. 노인의 증언은 수혁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화목했던 현재의 가족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어머니의 비극적인 젊은 날이었죠. 수혁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노인은 결국 어머니가 이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젖먹이 아들을 남겨둔 채 도망, 그리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음을 덧붙였습니다. 이혼은 어머니에게 탈출구였지만 젖먹이 아들을 두고 도망쳐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수혁은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혁은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모든 일과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수혁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삶의 연민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평생을 혼자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을 거예요. 당신이 밝혀내야 하는 건 어머님의 비밀이 아니라 어머님의 외로움일 거예요. 내가 도울게요. 아내의 지지와 위로에 수혁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수혁은 묘지에서 발견된 유골함이 어머니가 두고 온 민수라로 굴린 젖먹이 아들의 것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유골함이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죄책감과 그리움의 결정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폭행을 일삼았던 재혼 전 남편의 행방과 민수라는 아이의 흔적을 찾기 위해 더 이상의 지체는 안 된다고 판단했죠. 수혁은 노련한 사설 탐정을 찾아가 이 복잡한 사건의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어머니의 숨겨진 재혼, 폭력적인 전 남편, 그리고 버려진 아이의 존재. 이 모든 폭력적인 과거와 비밀이 수혁의 마음속 갈등을 극도로 고조시켰습니다. 수혁은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라도 평안을 찾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묘지에 묻힌 유골함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어머니의 고독했던 삶을 꿰뚫는 슬픈 실마리였던 것입니다. 수혁은 유품 상자에 고이 접혀있던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제 그는 어머니의 과거와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수혁의 의뢰한 사설 탐정은 며칠 만에 놀라운 중간 조사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탐정은 노련한 솜씨로 어머니의 이혼 이후 행적을 끈기 있게 추적했죠. 어머니는 재혼 전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외곽 지역을 전전하며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겨 다녔던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탐정의 보고는 마치 한 편의 비극적인 도피극을 보는 듯했습니다. 사모님은 이혼 후에도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셨습니다. 재혼 전 남편이 혹시라도 자신을 찾아올까봐 늘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탐정은 어머니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여 더욱 가슴 아픈 증언들을 확보했습니다. 어머니와 가까웠던 이웃들은 어머니가 종종 홀로 눈물을 훔치며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녀가 평생토록 남겨둔 아들을 그리워하며 삶을 영위해왔음을 증명하는 슬픈 증언들이었죠. 수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가 홀로 짊어졌을 죄책감과 깊은 슬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은 이제 깊은 연민과 이해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평생 그 아이를 잊지 못하셨군요. 수혁은 착잡한 심정으로 관리사무소에 보관된 유골함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탐정은 유골함에 새겨진 희미한 글자와 어머니의 재혼 기록을 정밀하게 대조했습니다. 마침내 유골함의 주인이 어머니가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젖먹이 아들 민수임을 확신했습니다. 이복 동생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순간 수혁의 어깨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짓눌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이복 동생인 민수는 영원히 잊힐 것이라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민수라는 아이의 사망 기록도 찾아냈습니다. 사망 시점이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약 1년 전입니다. 죽기 1년 전에 아들이 심각한 병이 들어 사망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탐정의 보고는 수혁에게 또 한 번의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이 심지어 본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비극적인 사실이었죠. 민수의 사망 기록에는 사망 당시 그의 법적 보호자로 재혼 전 남편의 이름이 여전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수혁은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상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병이라면, 우리 엄마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요? 수혁은 민수의 사망 장소와 시신, 처리 기록을 추적하며 유골함을 어머니 묘에 몰래 묻은 누군가의 정체를 좁혀나갔습니다. 탐정은 민수의 장례를 치른 곳과 관련된 작은 사설, 장례식장을 찾아냈고 당시의 장례식장 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직원은 오래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수의 장례를 치렀던 사람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유독 눈물 흘리며 슬퍼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가 불쌍하다며 아이가 엄마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묘하게 인상 깊었죠. 지원의 증언은 폭행을 일삼던 전 남편의 행동과는 전혀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과연 아들의 유골함을 묻어주면서 그렇게까지 헌신적인 태도를 보였을까요? 수혁은 전 남편이 아닌 다른 제3의 인물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에 혼란을 느꼈습니다. 탐정은 장례식 기록지에 적힌 연락처와 인상착의를 토대로 그 남자가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장례를 치른 남자는 다름 아닌 수혁의 아버지, 즉 어머니의 현재 남편과 절친했던 이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례를 치른 남자는 폭력을 휘두르던 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수혁 씨 아버지와 아주 가까이 지내던 이웃이더군요. 두 사람이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유골함을 묻은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와 관련된 인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현재 남편, 즉 아버지가 이 모든 비밀의 중심에 있음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머니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이복 동생의 죽음과 합장까지 관여했다는 뜻일까요? 수혁은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희생을 예감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더 이상 외부 조력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수혁은 곧바로 아버지의 유품이 보관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이 모든 사건의 진정한 단서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유골함은 이제 어머니의 비극을 넘어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을 증명하는 연결고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묘지에 유골함을 묻은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였음을 확신하며 서둘러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죠. 수혁은 아버지의 서재를 조용히 뒤지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손때가 묻은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수혁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를 알고 있었음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어머니가 밤마다 홀로 느끼며 민수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깊은 연민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아버지의 아내를 향한 깊고 뜨거운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알고 계셨군요. 어머니의 모든 과거를. 일기 속에는 엄마 시신 옆에 재혼한 남편이 아내를 위해 가족들 몰래 합장해준 일이 얼마나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숭고하고 헌신적인 사랑의 행동이었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수혁은 비로소 황구가 파헤쳤던 유골함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에는 민수의 비극적인 소식을 접했던 날의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죽기 1년 전에 아들이 심각한 병이 들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평생의 한을 풀어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민수의 장례를 은밀하게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전 남편을 직접 찾아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어머니의 평생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민수의 유골함을 어렵게 받아낸 것이었죠.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큰 용기와 희생을 감수했는지 수혁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기장 한 페이지에는 어머니를 향한 애절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평생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으니 마지막이라도 아들 곁에서 편히 쉬게 해주고 싶었다. 이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 것이오. 수혁은 일기장 위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오해했던 유골함의 진실이 단순한 어머니의 배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위대한 희생과 어머니의 비극적인 운명에 얽힌 숭고한 사랑의 증거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읽으며 수혁은 극도의 오열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이렇게 깊은 사랑이실 줄은. 그때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얇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이웃에게 전달하도록 남긴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와 함께 작성된 작은 유언장이었죠.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유골함에 대한 언급과 함께 이 모든 진실과 뒷수습을 아들인 수혁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혁은 비로소 기절초풍할 충격적 진실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였음이 드러나자 깊은 감동과 함께 새로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이웃에게 편지와 유언장을 맡겼던 것은 이웃이 민수의 장례를 도왔던 조력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웃은 두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었던 유일한 증인이기도 했죠. 수혁은 즉시 아버지의 이웃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근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며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이웃은 수혁의 전화를 받고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격에 젖었습니다. 이웃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수혁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수혁은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어머니와 이복 동생 민수를 공식적으로 합장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수혁은 아버지의 헌신을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은 수혁에게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언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이 모든 슬픈 사연은 결국 가족 간의 이해와 용서로 나아가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수혁은 아버지의 이웃으로부터 받은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듯한 얇고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수혁은 아내와 함께 조용히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수혁에게 남기는 사랑과 함께 평생 짊어져야 했던 민수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수혁아, 엄마가 너에게 큰 죄를 지었단다. 평생을 숨기고 살았던 엄마의 비밀을 언젠가 내가 알게 될까 봐 두려웠어. 너희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넓은 마음을 가진 남자였단다. 엄마의 모든 과거를 알고도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지. 편지에는 수혁에게는 미안하지만 민수를 평생 잊지 못했다는 어머니의 솔직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아버지의 깊은 이해와 헌신 덕분에 죄책감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에서 민수를 내가 떠나온 그 아이는 내 평생의 빛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수혁은 어머니의 깊은 슬픔과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을 동시에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아버지는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던 거야. 자신의 아들이 아닌데도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수혁을 위로했습니다. 수혁은 이 모든 비극이 과거의 폭력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으로 맺어진 복잡하고 아름다운 가족 삶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비밀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묶는 사랑의 유산이 된 것입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모두 당신에게 이 진실을 맡기신 것 같아요. 이제 당신이 이 가족사를 완성해야 할 때예요. 수혁은 아내와 상의 끝에 아버지의 깊은 뜻을 받들어 어머니의 묘를 다시 찾아가 공식적으로 민수의 유고를 합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 결정이 어머니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수혁은 아버지의 이웃에게 다시 연락하여 합장의 순간을 함께할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웃은 수혁의 용기 있는 결정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네. 이제야 자네 부모님께서 진정으로 편안해지시겠구먼. 수혁은 어머니의 외로웠던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복동생 민수 또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묘지관리인에게 연락하여 합장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묘지관리 사무소에 임시 보관된 유골함의 처리를 정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유골함이 보관된 사무소 앞에서 황구, 복실은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수혁은 이제 복실의 이상 행동이 진실을 알려주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수혁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의문과 분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어머니의 삶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이 채웠죠. 수혁은 어머니와 이북동생 민수가 영원히 곁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묘지에서 발견된 유골함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과 어머니의 평생을 관통하는 헌신적인 사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수혁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모든 아픔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진정한 가족의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며칠 후 수혁은 합장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와 서류를 마무리하고 어머니의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 곁에는 아내와 아버지의 이웃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슬픈 사연을 알고 있는 헌신과 사랑의 증인들이었죠. 묘지관리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문석공과 의전, 전문가들이 어머니의 묘 옆에 조심스럽게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묘지관리인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합장식으로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수혁은 공원묘지관리 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인계받은 민수의 유골함을 들고 묘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는 이 작은 함에 담긴 것이 어머니의 평생의 한과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임을 깨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의 이웃은 조용히 수혁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거네. 참 잘했네, 수혁군. 수혁은 이복 동생 민수의 유골함을 어머니의 관 옆, 아버지의 뜻이 담긴 자리에 조심스럽게 안치했습니다. 묘소 어머니와 민수가 영원히 곁에서 함께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과 가족의 진정한 합일이 이루어졌죠.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이제 민수와 함께 편히 쉬세요.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수혁은 나지막에 말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의 이웃은
뒤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합장된 묘를 바라보았습니다. 친구의 깊은 사랑과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합장식 후 수혁은 아버지의 이웃과 깊은 공감과 이해를 나누었습니다. 근 아버지의 헌신적인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웃은 수혁의 용기 있는 결단에 감동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혁은 아버지의 이웃에게 어머니와 민수,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묵묵히 묘를 정리하며 이 모든 사건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희생으로 승화되었음을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아버님 덕분에요. 이로써 결말과 문제 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황구가 파헤친 유골함 사건은 가족 간의 거대한 비밀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묘지 관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이 특별한 합장식에 담긴 깊은 가족의 사연을 오랫동안 혼자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수혁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마음속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수혁 가족은 황구복실과 함께 묘를 떠나며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묘소는 이제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사랑이 깃든 장소가 되었습니다. 수혁은 아버지의 이웃으로부터 받은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듯한 얇고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수혁은 아내와 함께 조용히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수혁에게 남기는 사랑과 함께 평생 짊어져야 했던 민수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수혁아, 엄마가 너에게 큰 죄를 지었단다. 평생을 숨기고 살았던 엄마의 비밀을 언젠가 내가 알게 될까 봐 두려웠어. 너희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넓은 마음을 가진 남자였단다. 엄마의 모든 과거를 알고도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지. 편지에는 수혁에게는 미안하지만 민수를 평생 잊지 못했다는 어머니의 솔직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아버지의 깊은 이해와 헌신 덕분에 죄책감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에서 민수를 내가 떠나온 그 아이는 내 평생의 빛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수혁은 어머니의 깊은 슬픔과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을 동시에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아버지는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던 거야. 자신의 아들이 아닌데도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수혁을 위로했습니다. 수혁은 이 모든 비극이 과거의 폭력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으로 맺어진 복잡하고 아름다운 가족 삶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비밀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묶는 사랑의 유산이 된 것입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모두 당신에게 이 진실을 맡기신 것 같아요. 이제 당신이 이 가족사를 완성해야 할 때예요. 수혁은 아내와 상의 끝에 아버지의 깊은 뜻을 받들어 어머니의 묘를 다시 찾아가 공식적으로 민수의 유골을 합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 결정이 어머니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수혁은 아버지의 이웃에게 다시 연락하여 합장의 순간을 함께할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웃은 수혁의 용기 있는 결정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네. 이제야 자네 부모님께서 진정으로 편안해지시겠구먼. 수혁은 어머니의 외로웠던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복동생 민수 또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묘지 관리인에게 연락하여 합장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묘지관리 사무소에 임시 보관된 유골함의 처리를 정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유골함이 보관된 사무소 앞에서 황구, 복실은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수혁은 이제 복실의 이상 행동이 진실을 알려주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수혁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의문과 분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어머니의 삶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이 채웠죠. 수혁은 어머니와 이북동생 민수가 영원히 곁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묘지에서 발견된 유골함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과 어머니의 평생을 관통하는 헌신적인 사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수혁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모든 아픔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진정한 가족의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음 해봄이 되었습니다. 수혁은 아내 그리고 황구 복실과 함께 어머니와 민수의 합장된 묘를 다시 찾았습니다. 겨우내 앙상했던 주변의 나무들 사이로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묘 주변에는 수혁이 심어둔 예쁜 꽃들이 피어나 따스한 기운을 더했습니다. 복실은 지난번처럼 묘를 파헤치려 하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복실은 묘 앞에서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비밀을 알았다는 듯 평화롭고 안정된 모습을 보였죠. 수혁은 복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수혁은 묘 앞에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2개의 작은 술잔에 조용히 술을 따랐습니다. 한 잔은 어머니께, 그리고 다른 한 잔은 이복 동생 민수에게 올리는 잔이었습니다. 엄마, 민수야. 이제 편히 쉬고 있지? 수혁은 무릎을 꿇고 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홀로 짊어졌던 강인했던 삶의 무게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또한 민수가 겪어야 했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도 깊은 연민을 표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이제 엄마도 민수도 외롭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제야 제대로 이어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아내가 수혁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수줍음과 기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며칠 전에 병원에서 확인했는데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수혁은 아내의 임신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벅차오른 감격이 가득했죠.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는 사실은 부모님의 비극적인 과거를 딛고 피어난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수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와 민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이 들어 부끄럽지만 엄마 그리고 민수야. 우리에게 새 가족이 생겼어. 아버지가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할게. 우리 아이는 외롭지 않게 따뜻한 사랑만 받고 자라게 할게요. 수혁은 아버지의 이웃과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가끔씩 이웃을 찾아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을 함께 나누곤 했죠. 이웃은 수혁 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깊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친구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고 마침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의 결실로 이어졌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수혁 가족은 이웃에게 진정한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황구복실은 이 모든 사건을 세상에 드러내게 한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복실의 광기 어린 행동은 결국 가족에게 진실과 사랑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죠. 수혁은 이 모든 사연을 익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모든 이야기를 올려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헌신적인 사랑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고 싶었습니다. 수혁이 올린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에게 폭발적인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절초풍할 충격적 진실, 이 결국은 용서와 사랑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수혁은 어머니가 남긴 비극적인 과거를 완전히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묘비 아래에 나란히 잠든 어머니와 민수는 이제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영원히 곁에서 서로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의 안식은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이 남긴 가장 고귀한 유산이었습니다. 수혁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합장된 묘를 바라보며 진정한 가족애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을 이어받아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과거의 아픔이 아닌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연은 비극 속에서 피어난 숭고한 사랑의 증명이자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 아름다운 에필로그였습니다. 언니 오빠 여러님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좋은 사연 또는 알리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